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불면증과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명이 발생하기 전부터 불면증이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이명 이후에 그 삐하는 소리가 밤에 조용할 때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청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면이랑 이명이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불면증과 이명은 사실은 다른 증상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낮에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뇌가 온 상태로 깨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휴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자율신경의 역할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늘 긴장 상태에 있거나 좀 불안하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보통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블루라이트라든가 자극적인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프 스위치가 원래는 켜져 있어야 되는 밤에도 계속 꺼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고장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몸은 정말 많이 피곤한데도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잠은 자고 싶은데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뇌가 잠자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면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상태들이 귀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불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뇌의 과각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각성되어 있다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용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동차가 시동을 끄지 않아서 밤새도록 엔진이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면 잠들기 전에 우리 뇌가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자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잠을 어쨌든 간에 청하고 난 뒤 아침에 깨어났는데도 과각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잠을 자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각성이 지속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히려 더 피곤해진, 컨디션이 더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된 뇌는 귀까지 영향을 미쳐 없던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과각성 상태가 수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뇌의 감각 처리 시스템까지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과각성이 수면 방해를 부르고, 이는 다시 뇌의 민감도를 높여서 더 쉽게 과각성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지 못하는 뇌가 그 이명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바로 감각 필터의 고장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결국 이명 완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뇌에 걸러내는 그 감각 필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원래 우리 뇌는 그 외부에서 여러 가지 자극들이 하루 종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보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동안에 들리는 옷을 이렇게 스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웅웅웅 하는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들은 우리 뇌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들을 필요 없는 정보라고 인식을 해서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지만 과각성, 쉽게 말해 전투 상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똑똑하던 감각 필터가 극도로 예민해져서 원래는 무시해야 할 아주 사소한 내부 신호들까지 전부 중요하거나 위험한 신호로 잘못 인식하고 알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에서 울리는 오작동 경보음이 바로 여러분이 듣는 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게 피곤하고 되게 예민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같으면
평소에는 그냥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겼을 텐데 그 말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게 막 들리는 날들이 있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뇌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뇌에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엑셀이랑 브레이크처럼 잘 균형을 이뤄서 뇌가 일을 해야 될 때는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뇌가 쉬어줘야 될 때는 가바가 나와서 그런 활동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가바라는 건 영양제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를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불면증이나 혹은 이명 완화에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각성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민해진 상태가 되면 우리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가바가 이렇게 부족해져요. 그리고 엑셀 역할을 하는 글루타메이트는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는 거의 이렇게 제대로 안 듣고 있는데 엑셀만 계속 밟고 있는 그런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흥분되는 과도한 흥분 신호가 결국 우리 청각신경에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우리한테는 삐 하는 소리인 이명으로 들리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뇌가 가열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디지털 선셋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선셋이란 디지털 그리고 선셋 해질녘의 합성어입니다. 즉 디지털 사용을 일정 시간 이후 해지듯이 종료하자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나 집에 있는 그런 전자기기들의 전원을 끄고 물리적으로 좀 멀리 두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핸드폰이나 TV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광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뇌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분비되는 거를 방해를 해요, 블루라이트가. 그래서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돼야 우리 뇌를 이렇게 꺼줄 수가 있는데,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블루라이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스르르 잠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깊은 잠에 드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 스위치가 계속 뇌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 직전까지 켜져 있다가 갑자기 팍 전환되지 않거든요. 우리 뇌는 서서히 전환되고 서서히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줘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오는 그런 과도한 자극들을 차단을 해줘서 우리가 잠들 때까지 서서히 이렇게 적응해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브레인 덤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브레인 덤프는 브레인 내와 덤프 쏟아내다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잠들기 전 노트와 펜을 꺼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걱정거리, 생각, 내일 할 일들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보고 나면 우리 뇌는 적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또 어렵게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자이가르닉이에요. 그 심리학자가 카페에 갔는데 웨이터들이 계산이 끝나지 않은 주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계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걸 관찰하고 발표한 용어라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게,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험 치기 전에는 잘 기억나는데 시험지에 이렇게 다 적고 나면은 시험 치고 난 뒤에는 진짜 새하얘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뇌에서는 이 과제가 종이로 옮겨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붙잡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업무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쉬어도 된다 라는 명령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뇌는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도 결국 여러 자극으로 과활성된 뇌를 쉬게 만드는 데 있죠. 이 호흡법은 그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오프 스위치, 즉 부교감신경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다음으로 7초간 편안하게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8초간 입으로 후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과열된 뇌를 매우 효과적으로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시고 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명과 불면증은 다른 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뇌가 이렇게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귀에서도 과민해져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뇌파 검사나 스트레스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 맥진 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뇌파 훈련, 약침 치료, 약물 치료 같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뇌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음식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